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그 파이 네트워크 지난 3년 동안 그 고생한 것이 헛고생이 안 되게 하려면 다음을 점검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지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필자 기사를 보면 모든 파이 친구들에게 주의를 합니다. 자, 메인넷 전에 반드시 다음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숙지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원 바이 원으로 체크를 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은 매우 기본적이고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이 글이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서둘러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와 이제 그 펜 박사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듯이 메인넷은 올해 연말에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자들 또한 채팅방에 있는 관리자들 또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메인넷은 변하지 않는 한 연말까지 이제 메인넷을 구축을 완료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어떤 필수 조건, 이것을 점검을 하라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자, 지난 이틀 전 영상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갑 생성을 반드시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이 테스트 기간에 테스트 지갑이긴 하지만 이것이 메인넷이 구축이 되더라도 정식 지갑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YC를 통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채굴한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실제적인 가치의 파이 코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이 지갑이 필요하다. 자, 유일하게 메인넷이 구축이 되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유일한 매핑을 위한 도구는 파이 지갑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 지갑은 반드시 생성을 하셔라. 자, 다음 두 번째 항목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는 자, 이제 여기 본인 인증 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휴대폰 번호 인증 또는 페이스북 인증.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계정 보안을 위한 인증이 필수로 필요하다. 자, 저 사람마다의 그런 의견은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앱을 깔아서 로그인을 할 때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서 하시겠느냐, 아니면 페이스북 인증을 통해서 하시겠느냐.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진행을 하죠. 근데 웬만하면 휴대폰 인증이든 페이스북 인증이든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만약에 이제 지난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9년 3월 14일부터 진행을 했어요. 자, 벌써 2021년 12월 이제 내일 되면 3일입니다. 자, 약 2년 9개월 동안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2년 9개월 동안 많은 개개인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죠. 휴대폰 기기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아무 무탈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 휴대폰 기기가 박살이 났거나 휴대폰이 에러가 났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바꾸는 일도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이제 보안 2차 경로로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북 로그인 방법이 이제 2차적인 로그인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유튜브를 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코인을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책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정책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올렸을 때 계정 조치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YC가 곧 도래를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운이 없어서 그 시기가 도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못 받는 경우,
예, 그때는 또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정 수치가 되면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인증도 두 가지 다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가보겠습니다. 두 가지 변동 사항이 있죠. 휴대폰 기기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휴대기기가 바뀌어졌을 때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떨고 계실 거지만,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휴대폰 번호가 바뀐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안심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휴대폰 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여기 서두에 다음 골자에 스마트폰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휴대폰 채굴 하는 동안 휴대폰 기기가 바꿔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이제 평균 수명은 2, 3년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나온 바가 있다. 그래서 그 파이 네트워크는 지난 3년 거의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바꿔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이 필자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제 채굴하는 입장에서는, 개척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이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이제 파이 계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나 이제 파이 계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글에 조금만 더 보면, 예, 여기 Don't worry라고 되어 있죠.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파이 앱에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전에 사용하던 다른 기기에서도 그 파이 앱을 접속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one number, 그리고 one machine, one person, one point. 자, 1인 1계정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 기기가 바뀌어졌다라고 해서 파이의 인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7월달인가요? 8월달인가요? 그때 카카오톡 접속 장애가 한참 크게 일어났었죠. SK텔레콤 사용자들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때 저는 핸드폰을 기종을 바꿨죠. 그때 갤럭시 8에서 다른 폰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채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새 폰으로 이제 기기가 바뀌어졌을 경우에 이제 파이 앱을 새로 까셨겠죠. 그리고 깔고 난 다음에 구 핸드폰에 깔려 있는 파이 앱은 삭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남아있을 경우에 다른 기기를 통해서 이제 불법적인 채굴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없애려면 휴대폰 기종을 바꾸셨을 때 기존의 앱은 이제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이제 휴대폰 기기 바꿔진 게 아니라 휴대폰 번호까지 바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제목, 만약에 이제 휴대폰 번호가 이제 다른 번호로, 기존의 핸드폰 번호가 해지가 됐을 때 파이 계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라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만료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더라도 가짜 계정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일단 먼저 큰 제목으로, 대제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what happened to 만약에 이제 내 모바일 번호가 해지가 됐을 때 휴대폰 파이 계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번호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번호 기능일 뿐이기 때문에 파이 계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번호의 기능은 무엇인가? 휴대폰 번호는 즉 여러분의 파이 어카운트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는 파이 네트워크, 파이 앱을 로그인 할 때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나 그런 비밀번호 설정을 해서 들어가지만 파이 앱 로그인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1자릿수 11자릿수 collect 11 디지트라고 되어 있는데 11자릿수의 전화번호가 여러분들의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것일 뿐이므로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에 발생을 합니다. 자, 휴대폰 기기가 바꿔진 거는 이제 접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휴대폰으로 들어갈 때의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휴대폰 번호까지 지금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뀐 번호로 기존에 가입했던 만약에 이제 1, 2, 3, 4로 이제 로그인 했던 이 번호라면 지금 5678로 바뀌어져 있는 이 번호로는 기존의 1, 2, 3, 4 번호로 가입했던 문자 인증은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만약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할 때 반드시 로그인 하셨을 때의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책임 보상은 따릅니다. 책임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다른 방식으로 또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메일 인증이 지금 현재 막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메일 인증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이메일 인증을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더러 있음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도 이제 메일박스를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추가로 이제 선보이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멘트도 눈에 보입니다. 자, 이것이 실현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메일이 지금 인증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적인 이메일 인증하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됐나 안 됐다라고는 지금 말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손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파이 네트워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휴대폰 번호도 안 바뀌고 휴대폰 기기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KYC 전에 지금 번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링크에 대한 자료 출처는 파이 네트워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통해서도 이 자료 출처가 거기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발췌된 부분이고 해당 링크에 영상 하단에 설명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아웃 하시기 전에 보면 경고창이 하나 뜹니다. 현재 채굴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굴된 것이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창이 뜹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실 때는 채굴이 완료된 시점에서 로그아웃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이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게 좋습니다. 가끔 재수없는 경우는 로그아웃을 하고 나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을 했다라는 것도 목격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시고 기억을 되살려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카페 홈페이지를 제가 따로 링크는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자, 이 부분입니다. 보안 서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안전 서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여기 보면 친한 3명에서 5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친한 친구들로 5명을 안전한 서클을 유지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메인넷이 구축이 되게 되면 안전 서클을 이제 세이프 서클을 이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뭐 강력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로 위주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제목, 서둘러서 안전 서클이 올바르게 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수정을 하시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인데요. 자, 메인넷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많은 개척자들이 서큐리티 서클과 자신의 서큐리티 서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몇 명의 친구를 찾아 추가하기만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불안전합니다. 매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상호 계정을 전송하거나 또는 복원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 더 짚어봅니다. 제가 과거에 한 달 전인가요, 보안 서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 친구만 이제 방패 설정을 하면 일단 뭐 속도가 올라가고 채굴량이 증가되니까 뭐 문제는 없죠. 100%가 설정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과연 전부 다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KYC를 여기 통과를 할 때 보안 서클이 안전한 서클의 이제 파이 개척자들만 KYC를 통과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KYC를 통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KYC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채굴도 안 하는 사람이 방패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노드와 신뢰할 수 있는 슈퍼 노드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된다. 슈퍼 노드의 개념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일단 노드의 개념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니모니 문구가 이제 여기 분실이 됐을 때 가장 보안 서클에 설정한 3명에서 5명의 발신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최소 3명이 검색을 도와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조건은 가족들이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안 되고, 그래도 믿음직한 친구일 경우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필자가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니모니 문구는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라면 또 얘기는 틀리겠지만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이제 뭐 인생의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가장 최고다, 패밀리가 가장 최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족들한테만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세이프 서클 자체도 가족들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이죠. 자주 불을 밝히는 유저들, 그러니까 채굴을 자주 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하고 계신 분들로 안전 서클을 추가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든지 그 상대방과 그 마이닝 팀에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자, 나는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다. 자, 그래서 내 혼자 채굴을 했는데 방패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지만 해당 마이닝 팀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팀원은 맞는지를 이제 채팅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인지 그런 방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름 변경입니다. 이름 변경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새로 아이디에 등록하신 분들 경우에는 14일 동안 이름의 변경권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파이코인이 좋다 하니까 너도 가입해라 해가지고 가입만 시켜놓고 이름은 이걸 닉네임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여권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한글로 해야 되는지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입을 하신 경우도 있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이게 좋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막 설정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알면서 이제 바꿔갔는데, 자, 그 KYC를 진행을 할 때의 원칙은 반드시 여기에 조건이 이름이 인증을 하시려고 하는 그 ID 카드 이름과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이름 변경 검토 요청권이 이제 있죠. 자, 이거는 의미는 반드시 100% 수정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정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고 100% 해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순한 오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아예 닉네임 자체를 막 엉뚱한 이름과 전혀 엉뚱하게 했는데 잘못 알았다 하는 경우에는 안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건 운에 발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KYC 인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각 국가별로 이제 데이터를 찾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 국가에서 발행한 KYC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발행한 그 증명서가 파이 네트워크를 가입할 때 그 이름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한민국 소속이니 대한민국 여권이나 대한민국 그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이름으로 변경도 가능하니 그것도 추가가 되는 것이니 기존의 영어 이름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글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신청을 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뭐 믿자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영어로만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 경우는 아무래도 그 파이 네트워크 어떻게 뭐 AI 검증으로는 한글과 영어가 이제 매칭이 안 돼서 할 건데, 그럼 수동 검증 방식으로라도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이렇게 되면은 내가 홍길동인데 내가 성은 홍인데 이걸 HONG로 한 거죠. 근데 민증상에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걸러내겠는가 라는 부분이 불안스럽기 때문에 한글로도 추가로 신청을 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지갑이 가장 많았으니까 중요한 부분이라서 첫 번째 영상 크게 100%로 크게 다뤘고, 나머지 여기 2번,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저도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취합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진행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